시간의 흐름을 거부하고 영원한 소년으로 남고자 하는 인류의 갈망은 단순한 환상일까요? 아니면 공포일까요? 네, 우리는 오늘 제임스 매슈 베리의 걸작 속에 투영된 빅토리아 시대의 엄격한 사회 질서와 그 이면에 숨겨진 잔혹하면서도 아름다운 진실을 탐구합니다. 1200초가 넘는 방대한 여정 동안 우리는 113개 이상의 장면을 통해 네버랜드의 실제 지형도를 역사적 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완벽히 복원해낼 것입니다. 1911년 출간된 피터와 웬디는 단순한 아동 문학을 넘어 근대 영국 사회의 복합적인 무의식을 반영하는 거대한 인문학적 텍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 키림유어에서 태어난 베리의 생애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서사였으며 그의 정서는 가난과 상실이라는 토양에서 잉태되었습니다. 1890년 당시 런던의 아동 노동 인구는 100만 명을 상회했으며 이는 사회 전체가 가졌던 집단적 부채의식의 투영이었습니다. 제임스 매슈 베리의 자필 일기장에는 그가 르르윈 데이비스 가문의 소년들과 나누었던 창조적인 대화들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04년 연극 초연을 위해 설계된 무대 장치들은 당시의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은 혁신적인 시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켄싱턴 가든에서 만난 5소녀는 베리에게 단순한 영감을 넘어 네버랜드라는 세계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조력자들이었습니다. 런던의 차가운 안개를 뚫고 항해하는 해적선 졸리 로저 호는 당시 영국 사회가 가졌던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와 동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달빛이 비치는 빅토리아 시대의 아이방은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지점이며 웬디가 모성애라는 근대적 가치를 학습하는 최초의 공간이었습니다. 시계를 삼킨 악어의 규칙적인 째깍거림은 산업화된 근대 사회가 강요하는 선형적 시간의 압박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를 은유합니다. 이 1890년대 런던의 빈곤 지도는 당시 사회가 마주했던 잔혹한 현실을 수치로 증명하며 이는 피터팬이 꿈꾸었던 영원한 안식처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 중산층 가정의 정숙한 거실 풍경은 가부장적 질서를 상징하며 웬디라는 인물의 성격 형성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1911년 소설화된 피터와 웬디는 연극의 성공을 문학적으로 공고히 하며 전 세계적인 피터팬 신화를 완성했습니다. 당시 런던의 병동에 수용된 수많은 환아들의 현실은 베리에게 죽음 너머의 영원한 안식처인 네버랜드를 구상하게 한 비극적 실체였습니다. 베리는 피터팬의 저작권을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병원에 기부함으로써 작품 속 소년의 영생을 현실 세계의 아이들을 위한 실제적인 구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켄싱턴 가든에 세워진 피터팬 동상은 단순한 조각상을 넘어 상실된 순수함을 기억하고자 하는 빅토리아 시대인들의 집단적 기념비였습니다. 팅커벨의 미세한 빛은 빅토리아 시대의 엄격한 이성주의 사이로 스며든 환상적 믿음을 상징하며 관객들에게 믿음의 힘을 역설했습니다. 피터팬과 후크 선장의 끊임없는 대결은 질서와 혼돈, 성숙과 유년 사이의 영원한 투쟁을 시각화하는 강력한 인문학적 메타포입니다. 잃어버린 아이들의 지하 거처는 가부장적 사회 질서로부터 격리된 유토피아적 공간이자 동시에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의 고독한 피난처였습니다. 이 인어의 호수는 네버랜드의 신화적 깊이를 더하며 당시 영국 사회가 가졌던 이국적 세계에 대한 동경과 공포를 동시에 투영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릴리는 당시 대영 제국의 식민지적 시선과 인종적 타자화가 문학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학술적 분석 대상입니다. 도모견 나나는 빅토리아 시대 중산층 가정이 추구했던 완벽한 질서와 보호받는 윤영이의 상징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런던의 밤하늘을 가로질러 네버랜드로 향하는 비행은 폐쇄된 근대적 질서로부터 탈출하고자 했던 인간의 본능적인 자유의지를 대변합니다. 1890년대 런던 빈민가의 참혹한 실상은 피터팬이 상징하는 도피주의적 열망을 더욱 강화시키는 사회적 동인이 되었습니다. 듀크 오브 요크 극장을 가득 메운 1200명의 관객들은 윤영이의 상실이라는 시대적 우울을 공동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초연 당시의 무대 의상은 나무잎으로 장식된 녹색 튜닉으로 자연으로의 회귀와 거친 야생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냈습니다. 후크 선장의 의상은 몰락해가는 귀족주의의 화려함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잔혹성을 동시에 시각화합니다. 1890년부터 1910년 사이의 런던 아동 사망률 통계는 당시 윤영이의 취약성과 이를 극복하려 했던 사회적 열망을 데이터로 보여줍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 속 군인들에게 피터팬은 죽음을 앞둔 공포를 이겨내게 하는 영적인 위안이자 안식처였습니다. 지하 거처의 복잡한 구조는 사회적 규율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했던 아이들의 무의식적 욕망을 공간적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인어의 호수 밑바닥은 심연의 공포와 신비로움을 동시에 지닌 네버랜드 내에서 가장 신화적인 장소로 정의됩니다. 인디언 부락의 묘사는 당시 제국주의 시대의 인종적 타자화와 이국적 세계에 대한 동경이 혼재된 복합적 상징물이었습니다. 베리가 병원에 기부한 저작권 문서는 작가가 작품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인도주의적 가치를 상징하는 가장 위대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 법적 문서는 피터팬의 영원한 유산이 어떻게 현실 세계의 아이들을 지탱하는 실질적인 힘이 되었는지를 학술적으로 증명합니다. 1890년대 안개 낀 런던 다리는 산업화의 역동성과 그 이면에 숨겨진 도시의 고독을 동시에 담고 있는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베리의 서재 책상은 수많은 원고와 사색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공간으로 네버랜드의 모든 환상이 잉태된 창조적 자궁과도 같았습니다. 당시의 엄격한 교실 분위기는 성장을 강요하는 사회적 규율을 상징하며 이는 피터팬이 거부했던 성숙의 무게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 별은 단순한 방위 표시를 넘어 현실의 질서로부터 이탈하여 도달할 수 있는 이상향의 좌표를 의미합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묘지는 죽음이 일상이었던 시대상을 반영하며 피터팬의 영생이 지닌 심리학적 방어 기제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아이들의 장난감 배는 상상력을 통해 거대한 해적선으로 변모하며 네버랜드가 아이들의 유희적 본능에서 출발했음을 시사합니다. 후크 선장의 선실은 권위와 질서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자유로운 피터팬과 대비되는 성인의 폐쇄적인 세계를 상징합니다. 새벽녘 켄싱턴 가든의 서펜타인 호수는 베리가 피터팬을 처음 발견했다고 묘사한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점입니다. 황금 열쇠를 향한 손길은 닫혀있던 윤영이의 기억을 열고 진실을 마주하고자 하는 작가와 독자의 공동된 의지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1902년 출간된 작은 하얀 새는 피터팬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낸 작품이며 윤영이의 환상과 조류학적 메타포가 결합된 독특한 문학적 출발점이었습니다. 1860년대 스코틀랜드 키리뮤어의 린넨 직조 공장은 베리가 목격한 최초의 산업화 현장이자 고된 노동과 상실의 정서가 공존하던 곳이었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시계 바늘은 성장을 강요하는 시간의 냉혹함을 상징하며 피터팬과 후크 선장 모두가 가졌던 본능적인 시간, 공포를 시각화합니다. 어둠이 깔린 런던 항구의 모습은 대영 제국의 번영 뒤에 숨겨진 산업화의 그늘과 미지의 세계로 떠나고 싶어 했던 당시 대중들의 잠재의식을 반영합니다. 후크 선장의 화려한 구두와 그 위압적인 발걸음은 당시 영국 사회의 엄격한 가부장적 권위와 성인 세계의 질서를 시각적으로 대변합니다. 1904년 당시 언론들은 피터팬의 초연을 연극사의 혁명적 사건으로 보도하며 윤영기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숲을 가로지르는 신비로운 요정의 길은 이성 만능주의 시대에 베리가 독자들에게 제시한 환상과 믿음으로의 초대장과도 같았습니다. 베리의 방대한 저작들은 피터팬이라는 거대한 신화를 지탱하는 인문학적 토대이며 그가 평생에 걸쳐 탐구한 인간 본성의 기록물입니다. 창가에선 피터팬과 웬디의 실루엣은 안락한 가정의 울타리와 미지의 자유 사이에서 고뇌하는 인간의 이중적인 심리를 포착해냅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그림자 놀이는 초기 연극 기법의 원형을 보여주며 피터팬의 그림자가 지닌 독특한 상징성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런던의 거대한 기념비들은 빅토리아 시대의 영광을 칭송하는 동시에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향수와 박제된 유년기를 동시에 상징합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도서관은 피터팬에 대한 수많은 학술적 연구가 이루어진 지식의 보고이며 작가가 남긴 텍스트의 깊이를 증명하는 장소입니다. 영이 뿜는 굴뚝으로 가득한 1890년대 런던의 스카이라인은 차가운 현실을 대변하며 네버랜드라는 이상향이 필요했던 시대적 당위성을 증명합니다. 진지한 표정의 아이의 스케치는 겉으로는 엄격한 질서에 순응하면서도 내면으로는 영원한 자유를 꿈꾸었던 빅토리아 시대 아이들의 영혼을 포착해냅니다. 초기 연극 마스크는 자아의 분열과 역할 수행이라는 연극적 장치를 통해 피터팬과 후크 선장이 지닌 다층적인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달빛 아래 런던 상공을 비행하는 졸리 로저 호는 현실의 물리 법칙을 초월한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하는 신화적 장면입니다.
타오르는 벽난로의 따뜻한 온기는 가정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상징하며 이는 네버랜드의 거친 모험과 대비되는 안식의 공간으로 기능합니다. 피터파인 증후군에 대한 학술적 정의는 성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심리적 상태를 넘어 근대 사회의 책임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보편적 무의식을 규명합니다. 당시 주식시장의 활기와 출판 산업의 성장은 피터팬이라는 문화적 자산이 지닌 막대한 경제적 가치와 대중적 영향력을 증명하는 지표가 됩니다. 1904년 당시의 무대 조명과 기계장치 설계도는 피터팬의 비행을 구현하기 위한 공학적 노력을 보여주며 연극사의 기술적 혁신을 증명합니다. 베리의 잉크병과 기펜은 단순한 지필 도구를 넘어 네버랜드라는 거대한 세계관을 창조하기 위해 투입된 작가의 치열한 정신적 노동의 현장을 상징합니다. 1900년 당시의 대영 제국 지도는 네버랜드라는 미지의 영토가 식민지 확장과 지리적 발견의 시대적 열망을 어떻게 은유적으로 반영했는지 보여줍니다. 1904년 공연의 유료 관객 수와 입장 수익 통계는 피터팬이 당시 영국 사회에서 거두었던 경이적인 상업적 성공과 대중적 인기를 데이터로 입증합니다. 당시의 차가운 수술 도구들은 빅토리아 시대 아동들이 직면했던 열악한 의료 현실을 드러내며 영원한 생명을 꿈꾸게 한 사회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림자를 꿰매는 행위는 자아와 분리된 무의식을 통합하려는 심리학적 시도이자 피터팬과 웬디 사이의 정서적 유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연극적 장치입니다. 정교한 찻잔과 격식 있는 차 문화는 빅토리아 시대 중산층 가정이 고수했던 엄격한 질서를 상징하며 네버랜드의 무질서와 대조를 이룹니다. 베리의 고향인 스코틀랜드의 장엄한 자연은 그의 문학적 상상력의 원천이었으며 야생의 순수함과 거친 생명력을 작품 속에 불어넣었습니다. 확대경을 통해 들여다본 베리의 원고 원본은 작품 속에 숨겨진 미세한 상징들과 작가의 세밀한 의도들을 학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모래시계 속에 끊임없이 흐르는 모래는 피터팬이 그토록 거부하고자 했던 선형적 시간의 흐름과 인간의 유한한 운명을 극적으로 시각화합니다. 어둠 속 가스등 빛에 의지한 런던 다리의 풍경은 산업화된 거대 도시가 개인에게 부여했던 고립감과 환상의 세계를 향한 원초적 갈망을 투영합니다. 역사적 연표가 가득한 강의실은 피터팬이라는 텍스트가 지닌 시간의 층위를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시대적 배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현장입니다. 후크 선장의 날카로운 갈고리는 유실된 신체의 파편이자 피터팬에게 빼앗긴 시간과 권위를 되찾으려는 처절한 복수심의 시각적 집약체입니다. 1900년 런던의 상공에서 바라본 도시의 풍경은 산업화의 정점에 도달한 제국의 수도가 지닌 웅장함과 그 이면에 가려진 실존적 고뇌를 포착합니다. 아이들의 나무 블록으로 새겨진 네버랜드라는 이름은 언어의 질서를 배우기 이전의 순수한 상상력이 구축한 가장 완벽한 세계를 상징합니다. 1904년 듀크 오브 요크 극장에 불빛 아래 모여든 관객들은 단순한 유희를 넘어 시대의 상처를 치유할 새로운 신화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부러진 깃펜과 쏟아진 잉크는 완벽한 네버랜드를 창조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베리의 예술적 열정과 창작의 고통을 증명합니다. 해질녘 공장 노동자들의 실루엣은 피터팬의 환상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빅토리아 시대의 산업적 현실과 노동의 무게를 시각적으로 전달합니다. 피터팬의 부름을 상징하는 황금 호루라기는 현실의 속박을 끊고 환상의 세계로 도약하도록 시청자들을 안내하는 시각적 매개체입니다. 이 당시 아이들의 놀이 문화는 사회화의 과정인 동시에 규제된 공간 안에서 상상력을 발휘하여 자신들만의 소우주를 구축하는 창조적 행위였습니다. 붉은 X자로 표시된 네버랜드의 보물지도는 탐험의 시대가 남긴 지리학적 열망이 아이들의 유희적 상상력과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의사의 진료 가방과 도구들은 당시의 과학적 한계와 의학적 현실을 보여주며 왜 그토록 많은 아이들이 상상 속의 치유를 갈구했는지 시사합니다. 19세기 런던의 복잡한 하수도, 설계도는 산업화가 가져온 도시의 지각 변동과 그 어두운 심연 속에 감춰진 근대 사회의 이면을 학술적으로 증명합니다. 정중하게 놓인 실크햇과 지팡이는 빅토리아 시대 상류 사회의 엄격한 예법과 질서를 상징하며 피터팬의 야생적 자유와 극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겨울 눈에 덮인 피터팬 동상은 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는 윤영이의 순수함과 영원한 생명력을 시각화합니다.
어둠 속에서 닫히는 아이방의 창문은 돌아올 수 없는 윤영이와의 작별과 성인 세계로의 진입이라는 실존적 필연성을 은유적으로 묘사합니다. 공식 기록이라는 선명한 도장은 피터팬이라는 텍스트가 단순히 상상의 산물을 넘어 20세기 영국의 역사적 사료로서 지닌 엄밀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확대경으로 조사한 1904년 연극 티켓은 피터팬이라는 신화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대중과 만났던 실증적인 접점을 보여줍니다. 후크 선장의 정교한 은빛 칼자루는 그가 지닌 권위의 화려함과 동시에 피터팬이라는 야생적 존재에 대한 극도의 긴장감과 사리를 시각화합니다. 시계 내부의 정밀한 톱니바퀴들은 멈출 수 없는 시간의 메커니즘을 상징하며 성장을 거부하는 피터팬이 마주한 가장 강력한 숙적의 실체입니다. 금색 숫자가 새겨진 가죽 장부들은 피터팬 공연이 거둔 경제적 성과를 기록한 역사적 증거이며 문화적 성공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니는 무게를 입증합니다. 도서관의 황동 망원경은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려 했던 인간의 지적 열망과 네버랜드라는 이상향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시선을 상징합니다. 1911년판 피터와 웬디를 석에 꽂는 행위는 한 시대의 신화가 인류의 영구적인 문학적 유산으로 보존되는 역사적 순간을 상징합니다. 켄싱턴 가든의 웅장한 철문은 현실 세계와 네버랜드라는 환상의 영토를 구분짓는 경계선이자 작가 베리가 독자들에게 제시한 입구였습니다. 밤의 정막 속에 남겨진 세계에 빈 침대는 아이들의 실종이라는 서사적 긴장감을 넘어 빅토리아 시대가 마주했던 윤영이의 상실이라는 비극적 현실을 투영합니다. 벨벳 쿠션 위의 황금 골무는 피터팬과 웬디 사이의 정서적 소통을 상징하는 키스의 매개체이며 순수한 윤영이의 애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문학적 장치입니다. 피터팬의 유산이 아동 복지 예산에 미친 영향은 단순한 문학적 성공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아동 보호 인식을 변화시킨 실질적인 데이터로 입증됩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정교한 인형극 무대는 초기 피터팬 각색판들의 원형을 보여주며 환상적 서사가 시각 매체로 전이되는 과정을 학술적으로 시사합니다. 후크 선장의 붉은 벨벳 코트에 새겨진 금색 자수는 몰락해가는 에드워드 시대 귀족주의의 미학적 허영과 그 내면의 존재론적 불안을 대변합니다. 새벽의 금빛으로 물드는 런던의 스카이라인은 빅토리아 시대의 황혼과 현대 사회로의 이행을 상징하며 피터팬이 지닌 시대 초월적 가치를 투영합니다. 피터팬 의상의 정교한 나무십 장식은 문명화된 사회의 질서를 거부하고 자연의 야생성과 영구적으로 결합하고자 했던 인물의 본능적 의지를 시각화합니다. 거대한 증기선과 철제 크레인이 즐비한 런던 항구는 대영 제국의 번영을 지탱했던 산업적 토대이며 네버랜드의 해적 서사가 탄생한 역사적 배경입니다. 정교한 시계 태엽의 복잡한 구조는 피터팬이 그토록 거부했던 필연적인 시간의 법칙과 성인 세계의 질서를 공학적으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수천 권의 고서가 가득한 빅토리아 시대의 도서관은 피터팬 텍스트가 지닌 학술적 깊이와 그 속에 내포된 인문학적 가치를 증명하는 지식의 성소입니다. 쌓여있는 금색 주화들은 피터팬이 당시 영국 사회에서 거둔 경제적 파급력을 상징하며 문화적 아이콘이 지닌 실증적인 자본의 무게를 입증합니다. 지붕 위에서 달을 바라보는 피터팬의 실루엣은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인간의 본능적인 자유와 고독을 시네마틱하게 포착해냅니다. 고풍스러운 거울에 비친 안개 낀 방의 풍경은 자아의 분열과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주제를 관통하며 피터팬이 마주한 내면의 진실을 시사합니다. 이 병원의 공식 인장이 찍힌 기부 문서는 피터팬이라는 문학적 가치가 어떻게 사회적 실천으로 승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역사적 데이터입니다. 안개 자욱한 런던의 밤거리는 피터팬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차갑고 엄격한 현실의 질서와 그 속에서 꿈꾸었던 탈출의 욕망을 극적으로 대비시킵니다. 정교하게 장식된 은종의 소리는 팅커벨의 언어이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믿음을 촉구하는 작가 베리의 시각적, 청각적 메타포입니다. 기억의 흔적들이 가득한 다락방은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윤영이의 조각들을 보관하는 장소이며 네버랜드가 지닌 향수 어린 정서의 근원을 보여줍니다. 해적선의 방향타는 질서와 혼돈 사이를 항해하는 인간의 운명을 상징하며 후크 선장의 통제 욕구와 피터팬의 야생적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켄싱턴 가든의 철문을 가로지르는 밤하늘의 비행은 현실의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여 환상의 영토로 진입하는 가장 드라마틱한 공간적 전이를 보여줍니다.
빛나는 황금 깃털은 인간이 지닌 마지막 마법적 상상력을 상징하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 내면에 보존되어야 할 순수함의 파편입니다. 피터팬의 여정은 결국 우리 내면의 순수함에 대한 역사적 증언이었습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이 방대한 탐구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